며느리가 늦잠 자면 집안이 망한다. 결혼 15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밥 짓고 눈치 보며 살아온 며느리가 있습니다. 시댁 행사에 큰 행사가 생겼고 시어머니는 말합니다. 너는 오지 마라. 가난한 집 딸 티나게 하지 말고 집에 있어. 남편마저 말했습니다. 그게 낫겠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시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너 같은 애를 누가 불러?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15년을 짓눌려 살아온 며느리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정미의 눈이 먼저 떠졌습니다. 15년이 쌓이면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시어머니가 눈을 뜨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 부엌에 불이 켜지기 전에 밥솥부터 안 쳐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에서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하는 사람은 언제나 며느리여야 한다는 것. 그 사실들은 누가 규칙으로 정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세월이 흐르면서 굳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굳어진 것들은 깨기가 무섭죠. 깨는 순간 튀는 파편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니까요. 정미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남편 박성호는 옆에서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과장 직함을 달고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지만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위험은 현관 앞에 벗어두고 들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이라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먼저였고 아내의 사정을 살피는 것은 언제나 그 다음이었죠. 정미는 그 모습을 오래전부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무뎌지면 체념이 찾아오고 체념이 쌓이면 그것이 일상이 됩니다. 그것이 결혼 15년이 정미에게 조용히 가르쳐 준 것들이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윤금자는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윤금자는 며느리가 부엌으로 나오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눈을 들어 시계를 확인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마치 지각한 직원을 체크하는 관리자처럼 아무 말도 없이 시계와 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 보는 그 눈빛이 정미는 어쩌면 말보다 더 날카롭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그 눈빛이 왔습니다. 정미는 어깨를 살짝 움츠리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늦잠 자면 집안이 망한다. 윤금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정미를 향한 말이라는 건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멸치를 꺼내고 된장을 꺼내고 전날 밤에 미리 씻어둔 쌀을 밥솥에 앉혔습니다.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먼 곳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그 물음은 15년째 가슴속에서 조용히 되풀이되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고 나면 하루를 시작할 힘이 조금은 생겼으니까요. 정미에게는 2살 위의 언니가 있었습니다. 김혜숙. 집안이 무너진 건 정미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집도 없어지고 저축도 없어지고 아버지의 자존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그 무너진 집안을 2팔로 붙들고 일어선 사람이 19살의 해숙이었습니다. 언니는 아무 말도 없이 대학 원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일터로 나갔습니다. 정미에게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너라도 공부해.
하지만 정민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언니 혼자 모든 걸 짊어지게 두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원서를 쥐고만 있다가 결국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정미도 공장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박성호를 만났습니다. 결혼하면 조금은 나아지겠지 싶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는 시어머니와 첫 해를 보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아침상이 차려질 무렵 시누이 박지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지영은 인근 종합병원의 행정과장이었습니다. 윤금자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식이었죠.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도 결국에는 지영 이야기로 흘러가는 게 이 집의 흐름이었습니다. 우리 지영이는 대형 병원에 다녀. 안정적이고 대우도 좋고 사람들도 반듯해. 그 말 끝에는 항상 작은 덧붙임이 따라왔습니다. 며느리는 그냥 공장이지만 정민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었습니다. 버릇처럼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화가 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집에서 숨이 막힐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웃는 것이 방패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미의 웃음은 오래전부터 그런 것이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지고 식구들이 하나씩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미는 맨 마지막에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이 집 밥상에 먼저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그리고 맨 마지막에 며느리. 그 순서는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누구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미 자신도 포함해서 숟가락을 드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오늘도 공장, 오늘도 이 집, 오늘도 이 자리. 저녁이었습니다. 지영이 부엌 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한 톤 높았고 얼굴이 발그레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무언가 기분이 들뜬 날에만 나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병원 창립 기념식 있어. 이번에 호텔에서 한대. 윤금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호텔에서? 가족도 갈 수 있어? 응, 직원 가족도 초청이래.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던 정미의 손이 멈췄습니다. 유리컵을 쥔 손가락에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 좋은 예감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정미에게 좋은 일이 생긴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윤금자가 고개를 들어 거실 방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가야겠다. 가족이 다 가는 거잖아. 가족. 정미는 수세미를 쥔 손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가족이라는 말에 정미가 온전히 포함된 적이 있었던가요? 정미는 조용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기 전에 먼저 물을 틀었습니다. 수돗물 소리가 조용한 부엌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정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엔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어김없이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정미는 전날 밤을 오래 뒤척였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고 눈을 뜨면 천장만 보였습니다. 호텔 창립 기념식. 그 4글자가 머릿속에서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지영의 들뜬 얼굴도 떠올랐고 눈을 빛내던 윤금자의 표정도 떠올랐습니다. 정미는 어떤 결론을 내리려다가 결국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생각이 결론에 닿기 전에 몸이 먼저 일어나야 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부엌 불을 켜고 쌀을 안치고 국을 올렸습니다. 윤금자는 오늘도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드라마를 보는 척하면서 정미가 움직이는 방향을 눈꼬리로 좁고 있었습니다. 정미는 그 시선을 등으로 느끼면서 도마 위에 팔을 올렸습니다. 칼이 리듬감 있게 도마를 두드렸습니다. 부엌만큼은 정미가 유일하게 서툴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순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손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15년이 만들어낸 몸의 지도였습니다. 아침상이 차려지고 식구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호는 신문을 펼쳐 들었고 지영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윤금자만이 젓가락을 들지 않은 채 테이블 위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사람이 말을 꺼내기 전에 짓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민은 그 표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밥상 위에 앉은 이상 그 말은 결국 도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토요일 행사, 윤금자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정미의 손이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지영이 병원 창립 기념식 말이야. 윤금자의 시선이 식탁을 가로질러 정미에게 닿았습니다. 부드럽지도 않고 날카롭지도 않은 눈빛.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결론을 전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너는 오지 마라.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영은 휴대폰 화면을 보는 채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성호는 신문 한 귀퉁이를 쥔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왜요라고 되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하나의 대답처럼 식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물음표가 아니라 그냥 나온 말이었습니다. 묻고 싶어서가 아니라 입에서 그냥 나왔습니다. 순간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15년 동안 이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윤금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병원 행사잖아. 직원들이 다 오는 자리야. 그러면서 살짝 웃었습니다. 불쾌하다는 뜻인지 당연하다는 뜻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웃음이었습니다. 공장 유니폼 입고 올 거냐? 말이 비수처럼 날아왔습니다.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그릇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윤금자가 코웃음을 한번 치고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가난한 집딸 티나게 하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 창피하게. 가난한 집딸. 그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정민은 숨을 한번 고르게 쉬었습니다.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무언가 말해주기를 어딘가에서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게 낫겠다. 정민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밥상에서 수저를 내려놓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아무도 잡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수돗물 소리가 귀를 막아주었습니다. 그 소리 뒤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울 때는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것도 세월이 가르쳐 준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일찌감치 방으로 들어갔고 지영은 친구와 통화를 하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윤금자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진 다음에야 정민은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쓸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불빛 어딘가에 언니가 있겠거니 생각하면서 정민은 난간을 손으로 쥐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언니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정미야.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언니는 다 알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릅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응. 정민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습니다. 토요일 행사에 와. 정민은 손이 멈췄습니다. 나 못 가. 시어머니가. 와. 언니가 잘났습니다. 사정도 듣지 않고 이유도 묻지 않고 단 한 글자로 잘라버렸습니다. 와, 정미야.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언니의 목소리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집안이 무너지던 그날도, 정미가 대학 원서를 내려놓던 그날도 언니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단단함이 때로는 더 마음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정미는 난간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언니, 그 행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 나는 거기서 환영받는 사람이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도 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뺨을 지나갔습니다. 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와,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이 집에서 오간 어떤 말보다 더 오래 가슴 안에 머물렀습니다. 정미는 베란다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공장 라인이 돌아가는 소리는 언제나 일정했습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그 공간에서 정미는 묵묵히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라인 위로 부품들이 흘러오면 확인하고 고정하고 다음으로 넘기는 일, 몸이 기억하는 동작들이라 머리는 종종 딴 곳을 헤맸습니다. 오늘은 유독 더 그랬습니다. 토요일이 자꾸만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오라고 했습니다. 그 두 마디 사이에서 정미는 이틀째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안 가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습니다. 가지 않는 것이 편했습니다. 가지 않으면 시어머니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지영의 비웃음을 들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니의 목소리가 자꾸만 걸렸습니다. 와, 그 한마디가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가시처럼 박혀서 빠지질 않았습니다. 김정미 씨, 현장 반장이 라인 너머에서 불렀습니다. 정미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사무실로 와요. 어떤 일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라인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실수를 한 기억도 없었습니다. 정미는 장갑을 벗으며 사무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반장은 서류 한 장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번 토요일 외부 지원 인력 필요한데 김정미 씨 가능해요? 어떤 행사요? 반장이 서류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의료재단 창립 기념식. 호텔 행사 지원이에요. 서빙 보조 쪽인데 시간당 단가도 괜찮고. 어때요? 정미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의료재단, 호텔, 토요일. 서류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재단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지영이 다니는 병원의 이름이었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이고 다시 보아도 같은 글자였습니다. 세상이 이런 식으로 맞물릴 때가 있다는 걸 정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고 해서 막상 그 앞에 서면 덜 당황스러운 건 아니었습니다. 김정미 씨? 반장이 다시 불렀습니다. 정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입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인 셈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정미 자신도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언니의 말이 어딘가에서 작동한 것 같기도 했고 그냥 이 이상한 우연 앞에서 발을 빼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정미는 잠깐 발을 멈추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공장 마당이 보였습니다. 지게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 등줄기를 타고 조용히 흘렀습니다. 퇴근 무렵이었습니다. 공장 문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언니였습니다. 정민은 사람들 흐름에서 한 걸음 비켜서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공장에서 뭐 있었지? 언니는 인사도 없이 바로 물었습니다. 정민은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알아? 행사 지원 명단 올라왔어. 정민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그 병원이 언니랑 무슨 상관이야?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 긴 정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침묵 속에 무언가가 담겨 있다는 걸 정민은 느꼈습니다. 내 거야. 세 글자였습니다. 정민은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그 병원. 내가 샀어. 말이 귀에 닿는데 뜻이 바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전화기를 쥔 손이 서서히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되물었습니다. 언니가 샀다고? 응. 그 병원을? 응. 대답은 짧고 담담했습니다. 언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할 때도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흔들리지 않음이 이야기의 무게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정민은 공장 담벼락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병원을 샀다. 지영이 행정과장으로 다니는 그 병원을, 이번 창립 기념식이 열리는 그 재단을 언니가 샀다. 언제부터 그런 일이 가능한 사람이 되었는지 정민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집안이 무너지던 그날부터 연락이 뜸해졌고 언니는 바쁘다는 말만 짧게 전했습니다. 정미도 이 집에 들어와 살면서 먼저 연락하는 것조차 눈치가 보여 자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언니의 삶이 어디까지 가 있었는지 정민은 전혀 몰랐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번엔 그냥 와.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하지 마. 알았지? 응. 당당하게 와. 어깨 펴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민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퇴근 인파가 정미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와 어깨가 부딪혔지만 사과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언니의 목소리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 거야. 세 글자가 심장 어딘가를 세게 두드렸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정미가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아온 15년 동안 언니는 어딘가에서 그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쌓아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정민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와. 어깨 펴고. 정민은 눈을 한번 꾹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가 흘러갔습니다.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토요일에는 가야겠다는 것.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민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을 떴습니다. 새벽 3시 반. 알람도 울리지 않았는데 몸이 먼저 깨어났습니다. 긴장이라는 것이 잠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무 말하지 말고 오라고만 했으니까요. 그 말을 믿고 몸을 맡기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씻고 공장에서 지급받은 단정한 지원 직원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짙은 감색 상의에 검은 바지였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낯선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같은 공장 유니폼만 입다가 다른 옷을 입으니 자기 자신이 어색했습니다. 정민은 거울 속 자신을 잠깐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부엌에서 식구들 아침을 차려두고 나왔습니다. 성우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윤금자와 지영은 오늘 행사 준비로 늦게까지 이야기하다 잠들었는지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정민은 메모 한 장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일 있어서 나갑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더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것은 오전 9시였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자리한 호텔이었습니다. 건물 앞에서 내려 올려다보니 유리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이런 곳에 온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인지도 몰랐습니다. 결혼식 때 잠깐 들른 뷔페 식당이 전부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민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건물을 바라보다가 어깨를 한번 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니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당하게 와. 어깨 펴고. 행사 담당자가 지원 인력들을 한데 모아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연회장 동선, 손님 응대 방법, 자리 안내 순서. 정민은 메모를 하면서 꼼꼼하게 들었습니다. 옆에 선 20살 남짓한 아르바이트생들 사이에서 정민은 가장 나이가 많아 보였지만 누구보다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흐트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유는 스스로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행사 시작은 오후 1시였습니다. 오전 내내 세팅을 도왔습니다. 테이블볼을 펴고 꽃을 정리하고 안내 팻말을 세우고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낮 12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여기 진짜 고급스럽다. 윤금자였습니다. 정민은 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사적으로 뒤돌아서 테이블 쪽을 향했습니다. 등을 보이면 알아보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에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이 직원 안내를 받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쪽은 VIP석이죠? 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영이 가족들을 이끌며 앞장섰습니다. 윤금자는 연회장 안을 두리번거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뒷짐을 지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정민은 테이블 사이에 몸을 감추듯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금자가 자리에 앉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 병원 행정과장이에요. 일면식도 없는 옆 테이블 사람들에게도 자랑이 먼저였습니다. 지영이 멋쩍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이사장님 엄청 까다롭다던데. 조용히 있어. 까다롭긴. 우리 딸이 과장인데 뭐가 무서워. 윤금자가 웃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웃음이었습니다. 정민은 그 웃음을 등 뒤로 들으면서 손에 쥔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정미 씨. 담당자가 정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대기실 쪽으로 가봐요. 음료 세팅 부탁드린다고 하셨어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회장 옆쪽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대기실 문 앞에 서자 직원 한 명이 안을 확인하더니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정민은 트레이를 들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방 안에 언니가 있었습니다. 짙은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습니다. 옆에는 단단해 보이는 체격의 남성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경호원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언니는 그것들을 검토하다가 정미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미는 트레이를 들고 있다는 것도 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에 사람이 언니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 안에서의 언니는 정미가 기억하는 언니와 무언가 달랐습니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더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게가 언니에게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언니, 정미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해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조용히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해숙이 정미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트레이를 가만히 내려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정미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15년치가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억눌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울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해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다 끝내자.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정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렸다는 것, 그리고 이제 시작하겠다는 것. 대기실 문을 나서는 정미의 발걸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단단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다가 내려앉은 자리에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찬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기는 어려웠습니다. 용기라고 하기엔 아직 작았고 각오라고 하기엔 아직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조금 전보다는 등이 펴져 있었습니다. 언니의 말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다 끝내자. 그 말이 척추 어딘가에 가만히 박혀서 몸을 세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연회장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행사 시작까지 30분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안은 이미 손님들로 반쯤 차 있었고 지원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미도 자리를 잡고 테이블 위 음료잔을 점검했습니다. 손이 바빠야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지금은 바쁜 쪽이 나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정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우였습니다. VIP 테이블 쪽에서 자리를 잠깐 벗어났는지 연회장 가장자리에 서서 정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동그랗게 커져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성우가 빠른 걸음으로 정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너 여기 왜 있어?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으려는 것인지 이세로 밀어내듯 말했습니다. 나 직원으로 왔어요. 공장에서 지원 나온 거예요. 정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성우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미쳤어? 진짜로? 일이에요. 정식으로 배정받은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성우가 낮게 쏘아붙였습니다. 엄마한테 걸리면 어쩌려고. 엄마 보면 난리 나는 거 몰라? 정미는 시선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평소의 정미였다면 벌써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이 나왔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일하러 온 거예요. 성우가 말을 더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빠, 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VIP 테이블 쪽에서 자리를 살피던 지영이 정미를 발견하고는 굳어버렸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이내 미간이 구겨졌습니다. 지영은 빠른 걸음으로 이쪽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엄마한테 말할게. 지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야, 잠깐만. 성우가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영이 융금자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연회장 공기를 가르고 날아갔습니다. 윤금자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영이 눈짓으로 정미 쪽을 가리켰습니다. 윤금자의 시선이 정미에게 닿는데 채 2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굳는 것도 순식간이었습니다. 윤금자가 걸어왔습니다.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주변을 의식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연회장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정미 앞까지 와서 섰습니다. 너 여기 왜 왔어? 목소리가 높게 터져 나왔습니다. 주변 손님 몇몇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테이블 사이를 지나던 직원들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연회장 한편이 조용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미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십 개의 시선이 한꺼번에 자신에게 쏟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잖아. 윤금자가 낮지만 독한 목소리로 다시 쏘아붙였습니다. 이게 어떤 자리인 줄 알아? 창피하게. 정미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여기 공장에서 지원 나온 직원이에요. 정식으로 배정받았습니다. 직원이면 뭐가 달라? 윤금자의 목소리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당장 나가. 지금 당장. 주변의 시선이 더 많아졌습니다. 정미는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발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발은 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성우가 정미 옆으로 왔습니다. 정미야. 목소리가 낮고 간절했습니다. 제발, 그냥 나가. 응? 엄마 화나면 수습이 안 돼. 알잖아. 정미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에 담긴 것이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인지 자신의 체면을 걱정하는 마음인지 정미는 이제 더 이상 구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구분해봐야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눈물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 방울이 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김정미 씨.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사장님 호출입니다. 연회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윤금자가 멈추었습니다. 지영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금자가 헛웃음을 뱉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코웃음이 섞인 소리였습니다. 너 같은 애를 누가 불러? 잘못 들은 거겠지. 하지만 담당 직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정미 씨 맞으시죠? 이사장님께서 직접 호출하셨습니다. 정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한번 조용히 그리고 고개를 들어 윤금자의 얼굴을, 지영의 얼굴을, 성호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미는 몸을 돌렸습니다. 발소리가 연회장 바닥을 딛고 나아갔습니다. 등 뒤로 윤금자의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저게 어디를? 정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무대 뒤편은 조용했습니다. 행사 시작 직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손님들의 웅성거림과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들려왔지만 무대 뒤는 마치 다른 세계처럼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정미는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아 무대 옆 대기 공간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커튼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고 조명 기사 한 명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해숙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정장깃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경호원 2명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정미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해숙은 경호원들에게 다시 한번 눈짓을 했습니다. 2사람만 남겨달라는 신호였습니다. 경호원들이 조용히 커튼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많이 당했지? 정민은 대답 대신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방금 전 연회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아직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윤금자의 목소리, 성우의 얼굴, 지영의 눈빛. 그것들이 피부 위에 착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정미가 짧게 말했습니다. 해숙이 정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무 말도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모든 말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는 원래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것들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무대에 올라갈 거야. 해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사장 인사말이 있어. 그 자리에서 너를 부를 거야. 정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니, 무대 앞으로 나와. 내가 이름 부르면. 그건 왜? 정미야. 해숙이 정미의 말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름을 불렀습니다. 부드럽게. 하지만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내가 얼마나 숨죽이고 살았는지 언니가 다 알아. 다 보고 있었어. 정미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따라 눈물이 너무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텨줘. 나머지는 내가 할게. 해숙이 말했습니다.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무대 밖에서 사회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숙이 옷깃을 한 번 더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정미의 어깨를 가만히 한번 짚었습니다. 힘을 주어 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이 닿았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어깨를 타고 가슴 안으로 내려왔습니다. 정미는 그 느낌을 오래 기억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해숙이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하고 재단 연영 영상이 흘렀습니다. 정미는 커튼 가장자리에서 연회장 안을 내다보았습니다. VIP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윤금자는 팔짱을 낀 채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테이블 위 명패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물잔을 쥔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정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영이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올라가 재단의 올해 사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윤금자가 흐뭇한 얼굴로 지켜보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지영이 자리로 내려오자 윤금자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모습을 커튼 뒤에서 바라보는 정미의 손이 옷자락을 쥐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자리의 주인공이신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이 무대 위로 쏟아졌습니다. 해숙이 걸어 나왔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정미는 그 순간 VIP 테이블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이 무대를 향해 박수를 치다가 손이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굳어가는 표정이었습니다. 윤금자는 박수를 치면서도 무대 위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성우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해숙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 김해숙입니다.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시선은 연회장 전체를 고르게 훑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해숙이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함께 해주었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해숙의 시선이 커튼 쪽으로 향했습니다. 김정미 씨. 이름이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 전체로 퍼졌습니다. 정미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굳어 발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였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커튼을 걷고 나왔습니다. 조명이 눈에 쏟아졌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한꺼번에 자신에게 쏠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미는 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윤금자가 자리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손을 테이블 위에 올린 채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해숙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제 동생입니다. 연회장이 터졌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놀란 눈으로 정미를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무대 위 이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미는 그 소리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눈앞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VIP 테이블을 바라보았습니다. 윤금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으로 정미가 먼저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안의 웅성거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무대 위 두 사람 사이를 오갔습니다. 이사장의 동생, 직원 유니폼을 입은 여자, 그 두 가지가 한 사람에게서 겹쳐지는 것을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테이블마다 낮은 속삭임이 퍼졌고 고개를 기울여 옆 사람과 무언가를 나누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술렁이는 가운데 해숙은 마이크를 쥔 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미는 무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여전히 떨렸습니다. 조명이 눈 위로 쏟아졌고 수많은 시선이 피부 위에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VIP 테이블이 시야 안에 들어왔습니다. 윤금자는 입을 꾹 다문 채 굳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약간 숙인 채 테이블 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성우만이 정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데 말이 나오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해숙이 마이크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제 동생은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그 목소리를 향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숙의 눈가에 무언가가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오래 눌러두었던 것이 잠깐 표면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졌을 때 제가 먼저 일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도 나왔습니다. 저 혼자 버티게 두기가 미안하다면서. 해숙이 정미를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이 동생 나이가 18이었습니다. 정미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몸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해숙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그 동생이 행사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연회장 분위기가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공장을 다닌다는 이유로. 해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높아지지도 않았고 날이 서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연회장에 앉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금자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의 시선이 VIP석 쪽으로 향했습니다. 윤금자는 그 시선들을 느끼는지 손을 테이블 위에 올린 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완전히 숙여버렸습니다. 성우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해숙이 천천히 연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공장을 다니면 창피하십니까? 물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을 요구하는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연회장에 던져놓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퍼지며 사람들의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소리도 잔 부딪히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어떤 대답보다 무거웠습니다. 해숙이 마이크를 고쳐 잡았습니다. 이 병원은 제가 샀습니다. 웅성거림이 다시 일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를 버티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 동생을 떠올리는 것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8배 공장으로 들어간 동생이 아무 불평도 없이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정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닥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는. 해숙이 연회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제 동생도 가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연회장 여기저기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두어 사람이었다가 이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민은 그 박수 소리 한가운데 서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VIP 테이블에서 성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주변 눈치를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정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미 앞에 서자 입을 열었습니다. 정미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하다. 처음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미는 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정미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늦었어요. 차갑게 뱉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높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것들이 만들어낸 사실. 그것을 정미는 처음으로 입 밖에 냈습니다. 성우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VIP 테이블에서 윤금자가 일어서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그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까까지 가득 차 있던 자신감이 연회장 불빛 아래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해숙이 무대에서 내려와 정미 곁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섰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정미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회장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고개를 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단 오늘만큼은. 행사가 끝난 후 연회장은 천천히 비어갔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정미는 한쪽 구석에 서서 물 한 잔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피곤함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무언가가 한꺼번에 내려앉은 자리에서 오는 묘한 가벼움이었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각이었지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VIP 테이블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윤금자와 지영, 성우가 언제 나갔는지 정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비어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빈자리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때 해숙이 옆으로 왔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언니가 더 수고했지. 두 자매가 나란히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자 저녁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미는 잠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하늘이었지만 그래도 올려다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고개를 제대로 든 것 같은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두 자매는 호텔 근처 작은 국밥집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뜨거운 뚝배기가 앞에 놓였습니다. 정민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한 모금을 넘기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민은 말없이 천천히 먹었습니다. 해숙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뚝배기가 반쯤 비었을 무렵 해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랑 살자. 정민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언니, 집 넓어. 너 쓸 방 있어. 정민은 해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꾸밈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집안이 무너지던 날 아무 말 없이 원서를 내려놓던 그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정민은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응. 해숙의 눈이 잠깐 커졌습니다. 바로. 응. 바로. 정미가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15년이면 충분히 오래 참았어.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두 자매는 그날 밤 뜨거운 국밥을 다 비웠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정민은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나자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부엌에서 성우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성우는 서류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미야, 이건 아니잖아. 우리 다시 한번 사인해줘요.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잘못했어. 그건 알아. 그렇지만 이혼은. 성우 씨. 정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높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이 집 며느리로 살 수가 없어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부엌을 나왔습니다. 거실을 지나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금자가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정미를 향해 걸어오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미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윤금자가 무릎을 꿇는 것, 그 단단하고 오만한 사람이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것. 정미야.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연회장에서 수백 명 앞에서도 꿈쩍하지 않던 윤금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부엌 문간에 서서 굳어 있었습니다. 정민은 윤금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차갑게 뱉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용서도 화해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흘러가 버린 15년은 무릎을 꿇는다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 정민은 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둔 짐 가방을 들었습니다. 크지 않은 가방이었습니다. 15년을 살았는데 들고 나가는 것이 이것뿐이라는 게 조금 우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습지 않기도 했습니다. 15년 동안 이 집에서 정미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애초에 많지 않았으니까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정미야. 성우였습니다. 따라 나왔습니다. 눈이 벌개져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줘. 내가 바뀔게. 진짜로. 정미는 신발을 신으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우 씨, 바뀌어야 할 때가 언제였는지 알아요? 성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식탁에서 오지 말라는 말 들었을 때, 공장 유니폼 입고 왔냐는 소리 들었을 때, 제발 나가달라는 말 들었을 때, 정민은 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한 번이라도 내 편이었어야 했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흘러가야 할 것들이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숨기 위해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해숙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해숙이 창문을 내렸습니다. 다 됐어? 응. 정미가 조수석 문을 열고 탔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하는데 해숙이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지영 씨한테 연락했어. 정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이사장이 직접 나서서 행사를 망친 직원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 해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오늘부로 재단 소속 직원에서 제외했어. 정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언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정미야. 해숙이 핸들을 잡은 채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내 동생한테 공장 유니폼 입고 왔냐고 한 사람이야. 정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100m 안으로 15년을 살았던 건물이 작아졌습니다. 정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해숙이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방금 국밥 먹었잖아. 그거 며칠 전인데. 정미가 피식 웃었습니다. 해숙도 웃었습니다. 두 자매의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몇 달 후 봄이었습니다. 공장 출근길이었습니다. 정미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같은 길이었습니다. 같은 골목이고 같은 가로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출발점이 달랐습니다. 이제 이 길의 시작은 언니의 집이었습니다. 넓고 따뜻하고 아무도 새벽 4시 반에 깨우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고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가게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과 같은 얼굴이었지만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정미는 몰랐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정미는 버스에 올라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시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무릎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숨통이 트인다. 15년 동안 가슴 한쪽에서 조용히 눌려있던 것이 봄 햇살처럼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은 여전히 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퇴근하면 돌아갈 곳이 달랐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곳. 새벽 4시 반에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곳.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는 곳.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버스가 달렸습니다. 정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이 흘러갔습니다. 처음으로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채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었습니다. 햇살이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정미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5년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눈을 뜨고 밥을 짓고 웃음으로 상처를 덮으며 버텨온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나약함이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정미의 이야기가 보여줬습니다. 견디는 것과 무너지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오래 기다린 사람이 결국 가장 단단하다는 것을. 혹시 지금 이 순간 억울함을 삼키며 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이 반드시 여러분의 편이 되는 날이 옵니다. 이 채널은 그런 분들 곁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사연도 함께 해주십시오. 더 시원하고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